이거 뭐야 이거?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와주신 강요 여러분, 대구 중구남구 국민의힘 김규웅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사일정 협의가 잘 되어서 예결위가 정상화된 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는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정책질의에 앞서서 저희 간사께서 양당 간사 간 협의 없는 의사 일정 진행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고 좀 시정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절차 타령을 하고 있다. 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놓고 시간 끌기를 한다. 또 정쟁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가 이렇게 잘 합의해서 원만하게 금방 될 수 있는 일을 왜 일방적으로 해서 분란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절차 타령이라고 하신 건 제가 볼 때 잘못된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내일 종합정책 질의하고 2, 3일 소위하고 4일 날 본회의 의결해도 실제 추경 집행은 차질이 없는데, 종합정책 질의 이틀 하자고 해서 이걸 시간 끌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앞뒤가 안 맞고,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다는데 그걸 정정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언이 과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1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 독선적인 국정 운영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총리 후보자 여러 문제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문회 이틀, 그것도 증인도 없이 자료조사 없이 맹탕으로 했습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3일 했습니다. 현장까지 가고 증인도 많았고 자료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국무총리 청문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 스스로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등 운영이 너무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협치라는 것과도 좀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관련된 건데 이미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국내 일정이 아주 바쁘고 또 중동 사태 때문에 못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 일정을 제가 챙기게 좀 바라봤더니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급하고 바쁜 일정이 별로 보이시진 않고 지방 행사 좀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은 미국 대통령이나 나토의 여러 정상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게 맞는 것이지 국내에 계시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관세 문제도 7월 8일로 기한이 있고 방위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 출범 후에 미국 정상과 양국이 서로 조속히 소통하는 것은 참 시급하고 필요한 일 같은데 이렇게까지 나토 정상에 안 가신 거에 대해서 외교부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가 이제 국내에 산적한 현안하고 또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그 국내적인 또 여러 가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하신 거고, 저희가 사실 나토에 가지 않은 국가, 정상에 가지 않은 국가들이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호주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나름대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각국의 사정에 맞춰서 한 결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국내적 이렇게 이제 그 비판도 있으시고 또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나름대로 우리 국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문제 말고 서해에서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해경 선박이 갔다가 이렇게 쫓겨나는 일이 생겼죠.
관련해서 비례 대응이라든가 우리 지금 현재 외교부나 우리 뭐 해수부나 전반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그 비례적 조치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한중간에도 여러 가지 그 협의를 했었고요. 지난 정부나 심지어 지지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양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국제법적 문제가 관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또 저희가 어떤 비례적 대응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또 다른 비례적 대응이 그것을 중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응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해양 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필요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의원님 유념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최근에 그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폐수 누출 관련된 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해수부, 환경부, 통일부 다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그 조사 관련된 건 일단 해양수산부가 가장 이제 주무부서로 알고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로만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각 부처가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 현재까지 기사 자료는 그렇게 지금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그럼 언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말하자면 한강 하류든 어디든 후쿠시마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마지막으로 서해 관련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해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는 있습니다만은 접경 지역 내에서 저희가 조사한 상황은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정점 자체는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사 상황은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에도 한번 북한에서 이게 나온다고 그래가 조사한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19년에도 별일 없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이 잘 안 되는 지역에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안보, 국방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여러 부처들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적당한 곳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 측정 항목 중에 또 방사능 관련된 항목도 있나요? 우라늄이 지금 없고요. 없죠. 예, 나머지 우리가 이제 원안위에서 다루고 있는 그 해양 방사능 조사에 대한 위험 요소들은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만간에 다시 한번 그 뭐 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할 계획 같은 건 있으십니까? 그 기사에서 나왔던 원격 탐사 전문가를 한번 부처에서 한번 뵙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좀 정보들을 우선 습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건지 좀 구체적인 안들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행안위도 있고 해수부 있고 환경부 있고 통일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하면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다 같이 이렇게 뭐 같이 회의도 해야 되고 TF처럼 뭘 구성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뭐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우선 그것도 빨리 해야 각 부처 역할 분담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추경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 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이제 이거 산업부일 것 같은데, 이미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좀 논란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이것이 이제 전력 단가, 공급 단가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20년이 넘어야 사실상 경제성이 생긴다라는 지금 결과도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때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하나 의문이 하나 있고, 이건 또 구조적으로 에너지 변경이라고 하는 사실 좀 장기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 급히 지금 급하다고 아까 그 아주 시급하다고 하는 여기 추경에 과연 이 태양광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도 우선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태양광 사업을 해서 이번에 융자주로 돈이 다 추경이던데 그게 보니까 사고 났던 거 과거에 사고 97%가 이 융자 사업 관련된 거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사고 많이 난 것도 대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사안이 뭐 지금 분초를 다투려고 시급한 것도 아닌 것을 이번 추경에 그것도 태양광 사업 자체가 지금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반영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파트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제가 준비한 안대로 갈 수 있도록 그 정보안에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꼭 필요하다 하니까 제가 뭐 더 그 부분 따지지 않겠고요. 뭐 끝으로 하나 더 그 외교부 차관님께 이건 저희 상임위 증액 요청했던 사안인데 올해가 한일 수교 70주년이죠. 60주년입니다. 60주년이니까 50주년 때 자전거 투어라고 해서 사업 하나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없잖아요. 예산안에. 그래서 추경으로 지금 10억을 증액을 시켜 왔는데 지금 그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사업 10억 증액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기 50주년에 했던 사업에 이어서 60주년에 이제 한일의 이제 사업 구체 내용은 저희들이 확정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 젊은이들이 조선통신사가 가던 길을 자전거로 서울에서 해서부터 일본까지 가는 그런 것을 다시 답사하는 그런 이것을 기념하는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환영 인파도 많고 지역居民들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효과가 컸다. 뭐 말하자면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신청을 아예 안 합니까? 아니면은 했는데 안 된 건가요? 제가 신청에 당초 신청이 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고 일단은 조금 금년 예산으로 초기부터 이제 하지 않은 것은 아마 좀 시일이 조금 하반기로 짧은 관계로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에 못 들어가면 날짜상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10억이 반영이 되어야 60년 기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도록 재정 당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상품권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상위 계층 이제 똑같이 15만 원씩 주는 부분은 저도 받겠습니다만은 다 받으니까 뭐 5월에 출생한 아이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부터도 그걸 과연 받아야 되는가부터 고민하고 있듯이 그거를 좀 더 어려운 계층에게 이렇게 좀 더 주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과거에 이 상품권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과 상품권과 여러 가지 뭐 방식이 있었는데 장단점이 다 있긴 하던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도 현금 드리는 게 그나마 소비 진작이라는 게 효과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고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검토 중이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지급 방식이 정해졌나요? 검토 중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검토하실 때 과거 사례들과 또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라는 것도 종합하셔가지고 액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은 관계업체에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일까지 또 소위까지 다 이어지는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